우리가 흔히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친 이재명 지지자가 문재인 사저 앞에서 탈당 촉구 집회를 예고하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산 사저를 찾아 취임 인사를 하려던 계획을 유보한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일 양산 사저로 문재인을 예방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서 나온 문재인 탈당 집회 예고 소식에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수석 대변인까지 직접 나서 서면 브리핑을 했는데 민주당이 화들짝 놀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지난 8월 2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의 관리자 계정으로 문재인을 폄하하는 댓글이 달려 논란이 일자 이재명은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라며 원팀을 강조한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은 자신의 SNS에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라며 총구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한다 이렇게 적었었는데요. 자, 그리고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을 향한 검찰 수사에 친명계와 비명계에서 모두 비판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친명계로 구성된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기구를 만들고 기존 검찰독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면서 당 차원에서 적극 방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또한 오는 8일 문재인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 대응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재명의 행보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재명으로서는 문재인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추후 불거질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당내 기반을 마련하려는 셈법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여러분 뭐였습니까? 바로 친문을 포함한 비명계를 향한 공천 학살이었습니다. 또 그 이전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연임하는 과정에서 당을 이재명 1극 체제로 거의 완성시켜 놨지요. 자, 비명계가 힘을 쓸래야 쓸 수 없는 구조를 다 만들어 놨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재명에게는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닥칠 위기가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지요. 자, 바로 다음 달 앞으로 다가온 1심 선고인데 아무리 이재명 1극 체제를 완성시켜 놨다고 한들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분위기는 일시에 확 바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국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이재명 또한 법정 구속까지 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테지만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차기 대권 주자에 과연 국회의원들이 몰리고 줄을 설까? 기가 막히게 냄새를 잘 맡고 줄을 잘 서는 금배지들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탈이재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온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문재인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적극 엄호하고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일부 강성 친명 지지자들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에 대한 수사 촉구 및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 배경엔 오랜 시간 이어져 온 문재인과 이재명의 오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건 잠시 후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이런 집회 예고 소식에 민주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 이례적으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브리핑까지 내면서 논란 차단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 된다라며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당 내에서 서로를 의심하고 비난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라며 이러한 방식은 우리 당의 반대 세력에 끼어들 여지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퇴임하신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집단 시위를 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의 집회 예고에 수석 대변인까지 나서 저런 논평을 냈다. 참 보기 드문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자, 이 집회가 실제 열리게 될지 또 열리게 된다면 큰 호응을 얻게 될지 이건 미지수이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문재인은 그야말로 완전한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좌와 우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것인데요. 자,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른바 친 이재명 지지자의 문재인에 대한 비토 분위기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이어져 온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오래전으로 시계를 돌릴 필요도 없이 지난 대선 때도 표출된 바 있지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패한 대선 패배 원인을 놓고 이재명 탓, 전임 정권인 문재인 탓하면서 서로 으르렁댄 게 불과 2년 전 일입니다. 또한 이재명이 대선 패배 후에 첫 당대표로 선출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문재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과 세게 맞붙으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 자, 이때 대장동 의혹까지 불거지고 이 대장동 의혹의 발원지가 이낙연 캠프 측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양 세력 간 갈등은 더 골이 깊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난리가 났고, 자, 이게 지난 총선에서 비명계 학살, 이재명 일극 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어떤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지지층 입장에서는 문재인을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으로 이재명 측근이었던 이화영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재명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는데, 그 원흉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문재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이 이끌던 경기도가 대북 사업 및 방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원인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월 17일 남북 정상회담 특별수행단 명단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강원도지사 최문수는 포함된 반면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제외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과 접경 지역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강원도가 아닌 경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가 차기 대권 주자로 박원순 시장을 지목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쏟아졌죠. 자, 실제 당시 경기도 국장도 법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이재명 지사님이 그 명단에 없으셔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분위기가 경기도 내에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자, 그때 문재인이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을 좀 껴줬더라면 이재명이 무리하게 김성태와 이화영을 통해 무리한 방북을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이재명 지지층의 문재인에 대한 불만과 비토, 이게 상당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포함한 지난 과거 두 세력 간의 무수한 갈등 탓으로 문재인이 조국을 만날 때라던가 또 문재인이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 측 인사들을 만날 때라던가 할 때면 이재명 강성 지지층에서 그때마다 탈당하라, 그쪽으로 가라 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결국 문재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위기에 몰리자 수사 촉구와 탈당 요구 집회를 한다고 나서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까지 내몰리게 된 것인데요. 자, 이재명마저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는 개딸들, 이번 상황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